이석구입니다. 사회를 처음 왔다 보니까 좀 식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애국단체 회원들과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종북 세력과 이곳 저곳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 국민운동 보고대회를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최전선에서 전투를 해서 전과를 올리고 계신 여러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전과 확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진당이란 암을 수술하여 제거함으로써 중병을 앓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강과 국민의 행복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전면 좌측에 있는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4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애국가. 반주 다시 이게 바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주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네. 반주가 나오면 바로 이기성과 이 마음으로 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국가 제장. 이기성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순관 희생과 뜻을 기리고 지금 애국 투사로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위독한 상태에서 투병하고 있는 라이트 코리아의 봉대웅 대표가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하는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묵념.
어제 편의를 위해서 먼저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단체장들 오신 분들은 요 뒤에 쓰셔서 사진을 찍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들 나오시죠. 거기 사무총장들 다들 나오세요. 김일장 나오시고 단체에서도 대표로 오신 분들 나오십시오. 예. 김 의원님 나와서 사진 좀 동참해 주시죠. 신영철 대표 나오시고. 파이팅 한번 하십시오. 나와주실래요? 좀 나와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성명용지가 좀 나오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거기 좀 빠져주세요, 앞에. 다시 한번 더 파이팅 해볼까요? 어떻게 파이팅! 파이팅!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귀빈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국민당 해산 족구 서명 국민운동의 주체자들이십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인공은 주인이나 어떤 단체의 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전 국방장관을 하셨고 이제 대국단체 총협의회의 상임의장을 맡으신 이상훈 장관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애국단체 동지 및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주요 언론사 기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년을 북한의 남조선 적화 통일의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북한이 정전협정을 의회와 선언하자 이석기 통합진보당이 실질적인 주도자인 130여 명의 아르오 전사들은 북방의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하고 전후방 동시의 전장화를 기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정상적인 국가로 보겠습니까? 본인은 6.25 이후 평생을 안보에선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전장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핵무기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했던 고구려도
연계 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이 내분을 일으켜가지고서 망한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조영이라는 저 드라마 보셨죠? 대조영이 거기서 남생이하고 남건이하고 싸우는 바람에 남생이가 쫓겨가가지고서 당나라의 소련기를 끌고 들어와서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월남에서 2년 동안 대대장으로서 월맹군 또 베트콩하고 전투를 해본 사람인데 월맹군보다도 10회 이상의 최신식 장비와 병력을 가진 월남군이 내부 베트콩 공산도당에 의해서 적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우리 헌법에 의뢰되는 내용으로서 민중민주주의 건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우리 헌법의 8조 사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벌써 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지금 미적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새 법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9명 중에서 6명 찬성을 얻으려니까 이 정부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 왜냐하면 이것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대통령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가는데 가가지고 부결되면 이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아주 더 길거리에 더 나와서 야단 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걱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힘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명을 받는 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갖다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정부는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기기로 이제 상당히 결심을 굳은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하고 똑같이 투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창설된 지 한 3년 되니까 370억을 뜯어먹었고 1년에 100억 이상을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슨 통합진보당의 묻고 보조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정희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가지고서 텔레비 몇 번 나와가지고 27억을 꿀꺽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애국 보수단체들은 활동하는데 돈이 없어서 야단이야. 근데 제가 시위를 하면서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커피 마시면서 한다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는 냉수도 못 마셔.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 완전히 종북 좌파 세력들은 흥청망청하고 우리는 냉수도 못 마시고. 그것도 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허락을 해서 서울시 광장은 말이지 종북 좌파 세력들 동무대가 되고 우리는 한 데가 없어서 그 근처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총계선 여기 부석에 가서 말이지 2,000명 3,000명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여기 저 서울시 재향문회 회장도 와 있지만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막 항의를 해서 뭐라고 그래. 아니 보니까 고등학교 저보다 22년 후배더라고. 저걸 하나하나 소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국방장관 출신으로서 이렇게 정말 아스팔트에서
염천하에서 또 혹한하에서 애국을 위해서 외치시는 이상원 장관님의 정말 진정 어린 호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박수로 오늘 현재 여러분 앞에 공개된 서명 용지는 125만 9,038명의 서명 용지입니다. 이 보고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을 사진 다 찍어서 법무부에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2004년부터 이러한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 애국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걸고 앞장을 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가져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비역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키가 적어가지고 앞에 나서서 하겠습니다. 아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됐어, 됐어, 이걸로 하죠. 볼음 약해 큰 소리 하지.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어제 신문에 났죠. 조선일보 난 그 내용을 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얘기는 우리 이상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하 동문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몰랐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6월 23일 날 1차로 바로 여기 20층에서 기자회견하고, 여기 신영철 대리민학회 회장도 나와 계시지만은 기자회견하고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26일, 2012년도 5월 30일, 금년도 4월 8일 4차에 걸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냈는데 항상 검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지난 14일자 문화일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문화일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 청구를 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이 종북 세력의 몸통은 통합진보당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석기의 내란 음모 아로, 내란 음모 국가 반역 소굴입니다. 종북 소굴이 몸통이 통합진보당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은 종북 세력은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 좀 멘트는 하기는 했는데 2002년도에 제가 여름부터 이미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바로 앞방에다가 이분 일행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D-Day 어느 날 월요일입니다. D-Day 어느 날 월요일 08시 출근 시간에 얘기한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KBS를 비롯한 국가 보안 목표를 일시에 점거한다. 그 사람들은 한 잠바를 입고 한쪽 옆에는 권총 차고 한쪽에는 방검을 휴대하고
점거한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가 땅굴로 오나 하늘로 날아오나 바다로 오나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번에 이석기 RO를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우리 내부에 있는 고정간첩 이런 RO들이, 이석기 RO는 이석기 하나가 아니다. 제2, 제3, 제4의 RO가 전국 각지에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우리 주요 방송국이라든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KT 같은 이런 전화국 같은데 하면은 전부 다 가스관 폭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산됩니다. 목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는 반드시 그 몸통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명을 해주셔서, 실은 지난 9월 10일 날 1차로 109,126명을 통합진보당의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있죠. 그분도, 그 사람도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커널 카다피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대령 카다피. 우리 군의 대령들이 대단한 군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계급에 오르고, 그 장군들은 그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휘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령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주축임을 다시 한번 사정과 국무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통합진보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정말 해산이 가능할까? 이것을 남부지청장을 하시고 검사장이시죠. 그리고 현재 KCL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계신 고영주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죠. 저분이 머리가 그전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애국하다 보니까 저렇게 머리가 많이 시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진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소정갑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작년 5월 30일과 금년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청원을 했습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까지 합치면 도합 4번씩이나 정당 해산 청원을 한 것입니다. 종전 민노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민노당이 진보 신당들과의 합당을 구실로 통합진보당으로 변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후 통합진보당이 강령과 활동상을 보니 민노당의 강령 활동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통진당에 대해서도 해산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청원을 하면은 정부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면 1차에 하나에 6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리도 안 하고 중간 통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 대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도 진전을 보이고 있어서 MB정부 내내 애국 진영이 그렇게 외쳐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문제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애국 진영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우리가 굳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 즉 내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외형만 갖추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었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처벌은커녕 도리어 매년 수십억 원씩의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는 아까 이상훈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출마할 것처럼 속이고 국민 세금 27억 원을 편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모순은 통진당이 정당이라는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바로 그 보호막을 벗겨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이긴 하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독일에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이론이 중요한 헌법 원리로 제기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들어서기 전에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아주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에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치 공세로부터 반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헌법에 마련해야 한다는 이론인데, 이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독 기본법에서는 기본권 시효 제도를 비롯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고, 실제로 서독 공산당은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바도 있습니다. 요컨대 위원정당 해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제상 정당 해산 제도의 근거 규정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는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 되려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통진당 목적의 위헌성을 밝혀보겠습니다. 첫째,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목적은 결국 통진당의 강령에 나타나게 되는데, 통진당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거나 민중주권 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령 내용을 보면은 통진당의 목적이 결국 대한민국을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변혁시키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란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로레타르 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진 형태로서 공산주의 변종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리고 헌법 1조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는 국민 중 일부 계급인 민중계급만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강령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및 연방제 통일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진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핵심 원칙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 통일 원칙 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통진당 활동의 유연성을 보겠습니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19일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2012년 3월 27일에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북한 압박 기만극이라고 비난을 했고 2012년 4월 6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예비군 제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4.11 총선에서 비전향 반국가 사범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비전향 간첩 전력자들을 주요 당직에 기용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부정했습니다. 2012년 12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 등으로 돌리며 대한민국 탓이라고 발표했고 금년 3월 6일에는 북한의 대남 핵 공격 협박에 대해서 대북 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금년 3월 7일에는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동조하거나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서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반국가적 행태를 통해서 통진당의 위헌 정당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진당에서는 이석기 범행은 통진당과는 관련 없는 이석기 개인의 문제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 범행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강령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고 이석기의 행적 중에 통진당 강령에 반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석기 범행이 발각된 이후 통진당이 이석기 범행을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시도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석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이석기의 행위는 결국 통진당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데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 대상이 되는 정당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잡으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상세하고 명확하게 법적 논리를 설명해 주신 고영주 대표 변호사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 국민운동을 어떻게 벌려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이희범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범 사무총장입니다. 이미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김일성의 꿈은 이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는 게 꿈이었고 끊임없이 지하당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공안 기관들이 다 색출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합법 지상정당이 들어가서 합법적인 종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6월 22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 2013년 4월 8일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가 통진당 해상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 3월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청원서를 보충하여 법무부에 보충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4월 8일 국민행동본부가 통진당 해상 청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본부 발대식을 전쟁기념관에서 한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에 100만인 서명운동 본부의 상임고문 서정갑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상임대표는 고영주 변호사님과 석윤석 목사님께서 상임대표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그러면 5월부터 각 단체가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국민행동본부가 통진당 해상 서명지 그때까지 모인 서명지 10만 9,628명을 분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그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날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이 서명을 더욱더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범애국 시민 단체들이 합동으로 통진당 해상 촉구 서명 운동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지 한 5개월 만에 오늘 2013년 10월 24일 날 각 단체가 연합하여 이 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 국민운동 서명받은 이제 보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집계한 내용이 한 125만 명 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서명을 받고 하면 우리 애국 시민사회에서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평생을 조국 안보에 헌신해 오신 안보단체들, 애국단체들, 이 단체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조직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일반 시민, 교육, 문화, 종교, 시민 각 단체들이 이제 또 같이 분발해서 다음 달 정도 될 때 한 300만 정도 될 수 있게끔 힘을 더 모아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산 부분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압력이 되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통진당이 국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기 모신 일반 시민단체 회원 단체장님들이 회원들을 독려해서 서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대한민국 지키기 불러도 총연합인데 이렇게 저희는 주로 법원, 검찰청 앞에 가서 각종 압력 행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데 주력해 보다가 여기 서명운동에 동참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500명 겨우 했습니다. 앞으로 한 10만, 최소한도 10만 명 이상 하도록 저도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원래 원로 격려사 우리 사회에 원로를 모시도록 했는데 머리도 허여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국민 계몽가이시고 또 전문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최고의 안보 계몽가이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유병현 장군 회고록 출판 기념회에 갔다가 우리 이상훈 장관님을 뵙고 오늘 이 행사에 제가 초대는 받지 않았는데 가서 꼭 말씀을 드릴 게 있다 해가지고 자원해서 왔습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오늘은 통합진보당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댓글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 방송을 보면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딱 돼 있습니다. 트윗을 뭐 5만 5천 건을 날렸다든지 마치 대단한 부정선거를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저지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한 페이지를 금방 만들었는데 요것만 있으면 충분한 방어가 됩니다. 충분한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쓰여진 댓글과 트윗 글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거짓말이냐,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공개된 걸 보면은 다 읽어본 사람들 한마디가 거짓말 하나도 없네였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네. 왜냐? 여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에 대한 비판, 문재인이란 말은 거의 안 썼지만은 민주당의 대한민국적 행동에 대한 비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법법 행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법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이 글이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직원과 이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트윗 날리고 개인적으로 댓글 쓰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도 다 하는 겁니다. 검사, 판사 다 하는 거예요. 정교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거기간 중에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 지시, 조직적인 지시 받지 않고 트윗 쓰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요소만 없으면은 누구나 하는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해서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신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석에서 박근혜 욕하든 문재인 욕하든 그 글을 쓰는 행위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이걸 하면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윗 글의 상당 부분, 아마 거의 대부분은 국정원 직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법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정원의 경우에 이 대북 심리 전단이 생겨가지고 70명이 한 일은 뭐냐면은 지금 북한이 종북 세력과 짜고 사이버상에서 계속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박근혜를 공격하고 우리 애국 세력 공격하고 국정원 공격하고 국방부를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글을 써서 하는 거죠. 그 부대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부대가 만들어서 하는 행위가 누가 종북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런 글이 나타나면은 그것도 자기 실명으로 하지 않고 가명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댓글을 써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것은 종북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그런 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검찰이 종북 행위, 특히 정치인의 종북 행위를 비판하는 글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정치인은 그러면 종북 행위 해도 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해도 되는 면죄부를 우리가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정치인일수록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더 눈에 불을 켜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수록 더 세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상한 정치 성향을 가진 검사가 똑같은 이야기라도 통진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예문을 든
윤석열 검사가 선거 개입이라고 기소한 국정원 댓글을 읽어보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선거 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이런 세 건의 댓글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개입을 하는데 이런 세 건 글 써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을 합니까? 이런 세 건 글 써가지고는 동장 아니라 학교 반장 선거에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51.6%를 받은 박근혜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려고 작당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언론이 편성해서 대단한 것처럼 부풀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언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과 좌익 언론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 참말이 있더라도 그런데 대표적인 이런 세 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 검찰이 발표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몇 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범법행위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이거 국정원 직원이 쓴 겁니다. 신변 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광고항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기에는 문재인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정희 후보 이야기 나오고 민주당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댓글 수사를 한 이 검사팀은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범죄 행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북 비판하는 애국 활동이 범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빨갱이 보고 빨갱이라고 한다든지 종북 보고 종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처벌받을지 모릅니다. 처벌받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말을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또 하나 한번 봅시다. NLL과 14선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으로 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 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이다. 세상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받은 특고 형사들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사가 지금 좌익 언론에 의해서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작년 10월 4일날 10월 5일날 쓴 것 같아요. TV 토론에서 이정희가 나와서 막말을 한 그걸 보고 국정원 직원이 썼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외쳐왔는지 이게 참 이제 좀 알 것 같군요. 남적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것 같네요. 이것도 범법 행위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세건, 이거 수법 장난 같은 걸 기소를 해놨는데 이번엔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게 5만 건의 무슨 트윗 글이 발견됐다라고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언론이 그대로 전했어요. 야당이 주장하는 것,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로 보고 무시해야 마땅한 언론이 이걸 여기다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 아니 50만 건이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국정원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자기들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5만 5천여 건 중에서 그것은 그런 건 근거가 없고 직접 작성한 트윗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위트 그런 트윗이나 뭐 댓글이나 같습니다. 한 140자 되는 거. 139건에 불과하다. 139건입니다. 그럼 139건의 내용은 뭐냐? 이것 또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은
종북 비판이에요. 종북 비판이에요. 선거 개입.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뭐 문재인, 안철수 거명을 해서 한 것은 그것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도 검사가 이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요것은 범법 행위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를 국정원 직원이 옮겨 적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쓴 걸 옮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천안함 폭침 의뢰 프로펠러를 직접 건져 올린 어선 선장이 의뢰를 건져주어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글도 범죄다 이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좌익 비판 못하고 애국 활동 못하고 반대로 빨갱이들은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그죠. 말하자면은 종북 검사와 종북 판사가 짜기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국정원 직원은 체포해서 할 때 반드시 국정원장한테 통보를 하고 해야 됩니다. 통보도 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하는 이런 범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 보고 국정원이 잘못했다. 국방부가 뭐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미지근해가지고 뭔가 좀 잘못한 것처럼 찜찜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정면 돌파해야 돼요. 새누리당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국정원장도 나오고 왜 국정원과 국방부를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게 체제를 지키는 2대 안보 기구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북한 정권, 남한의 통합진보당, 민주당, 좌경 언론이 합세해가지고 총선동을 펼치는데 여기에 새누리당이 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일부 보수 언론까지 거기에 가세함으로써 이게 황당한 신기루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장 가지고 요거 한 장 가지고 다니시면서 많이 카피해가지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네. 예. 정말 머리에 저 같은 둔한 사람도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다음은 우리 과거에 그 1000만 명 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 운동할 때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서명을 했고 서명 운동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예비역 해병대 해병소장이십니다. 지금 순복음교회 장로를 하고 계신데 통진당 해산족구 기독교 서명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신 박환인 장로님을 모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서명운동 해가지고 20만원짜리 구두 선물 받아본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니까요. 제가 그 운동을 해서 20만원짜리 구두 사서 열심히 뛰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신발이 아직 다 안 달아서 아마 또 여기 또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3분의 1 한다고 자꾸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서명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나 그 노하우를 전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운동본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거 꼭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은퇴하지 않은 정규 원로 목사님한테 이 필요성을 보고를 드려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한 80 몇만 그런데 통상 예배드리는 게 한 20, 30만 되니까 말단까지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제가 종이 한 장 갖다 보고 드리고 얼마가 나왔냐 하면
1차로 올라온 게 18만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차량에다 싣고 우리 서경삼 목사님 선진화운동 본부에다가 갖다 드렸더니 당시에 공동대표회장인 살아계실 때 김성은 장관님이 공동대표장인데 저보고 부르세요.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 대답이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게 한 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지나고 나서 누락된 사람 또 새로운 신자 한 번 더 받고 또 좀 지나서 또 한 번 받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3번 받았고 여름이면 오산의 기도원 10,000여 명 이상 모이잖아요. 거기 수련회를 하는데 뭐 성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우리 예배 기독군인회 회원들이 한 10명 가가지고 출입구에다 책상을 놓고 휴게 시간에 드나들 때 서명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항의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원에서 서명 받느냐? 뭐 그냥 무시하고 받았고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에서 우리 교회 계통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회하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서명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려 한 서너 시간 동안에 5번을 광고를 했습니다. 제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유상을 제가 그동안에 확보해 놓은 것이 다행이지만 어떻든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5번이나 광고를 해서 우리 서울시 제한군인회 회원이 한 50명 정도 제가 부탁해서 나와가지고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논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용지를 논아주고 받아서 그날 한 10,0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독립생 모임이 있었는데 용지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가지고 군인공제회에서 용지를 논아주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한 2개 단체가 부부동반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호응을 해가지고 용지 몇몇 주니까 더 달라고 그래서 우리 동생이 몇 장씩 가져갔던 사람이 다시 회수를 해줘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조직을 이용하되 맨 위에 높은 분이 누군가 그런 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혼자 얘기한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효과가 있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지 말고 누락된 사람 반드시 또 가서 받고 모임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시작하자마자 우리 목사님 제작교회에 3번에 걸쳐서 한 50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용지를 보내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한 1,000명 하는 그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 1,000만 서명은 전작권 환수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니까 알지만은 우리 민간인들 잘 몰라요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설명이 장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통진당 이것은 이성기 사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서 이렇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1,000만 서명은 한 3년 5개월 했는데 이것은 뭐 4, 5개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이런 서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인 장군이신 분이 싸움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주 서명운동도 꼭 전투하는 것 같이. 근데 지금 이분도 해병대신데, 다음은 이제 우리 이 보고도 대회에 우리 뜻을 모아서 선언문을 말씀해 주실 김명환 자유총연맹 총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아마 해병대 사령관에서 최초로 자유총연맹의 총재로 부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자유총연맹 김명환 총재입니다. 지난달 9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국가안보와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봉골 쇄신할 각오를 가지고 취임했습니다.
오늘 앞 순서에서 주옥 같은 국가를 위한 국가 안위를 위한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의 고견을 기초로 한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 국민운동 보고대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수배 이석기의 내란 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만천하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하혁명 조직 RO는 주체 사상을 맹신하는 강령을 채택하고 올해를 북한의 전쟁 결정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국가기관시설 타격 등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석기의 구속과 재판만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주장하는 세력을 국회에 계속 존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 강령부터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우리 헌법의 근간에 위배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다는 강령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통일 관련 강령은 북한이 주장해온 고려민주연방제 방안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단 시절인 지난 1956년 소독 연방헌법재판소도 독일 공산당 KPD가 의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소속 의원 등이 체제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전역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도 기력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청년맹 선거에 대해서 정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1000만명 서명 운동을 할 때 가장 핵심에 서서 1000만명 달성에 수은갑의 공헌을 세우시고 지금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2대째 대장을 하고 계신 전 육군대장 박수현 대장께서 대통령께 힘내시라는 메시지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헌법재판소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이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제 보훈단체 장들과 각 함께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오찬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통진당 해체를 부르짖고 포문을 거기서 열고 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안보의 중요성을 그 어떤 민족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25의 한일 병창과 6.25 전쟁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분연히 일어나 싸웠고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를 받들어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폐허가 된 조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소인류 선진 대국을 건설하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바람에 역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에 맹종하면서 안으로는 국론 분열과 국가 파괴에 앞장서는 종북 세력들입니다. 이들 종북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종북 정당까지 만들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까지 침투했습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 사건이 입증하듯이 통합진보당은 종북 세력의 핵심 집합지이자 대한민국의 악성 암덩어리입니다. 통합진보당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내부에 적인 종북 세력들의 온상, 통합진보당을 해체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자유월남은 5만 명의 간첩을 방치한 결과 패망했습니다. 소독은 3만 명의 간첩에 강력히 대응한 결과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간첩보다 더 위험한 5만여 명의 종북 세력들이 이적 단체를 만들고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서 국가 파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분쇄하고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도 부족하지만은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중한 말이 되겠습니다.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이 자멸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메시지를 청와대에 바로 보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대한민국 경우회는 오늘 이사회를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우회와 함께 고엽제 전후회에서 11차례에 걸쳐서 종북 세력 척결 대국민 대회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경우회와 고엽제가 맞불 집회를 꼭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형규 총회장을 대신해서 고엽제 사무총장, 김성욱 사무총장이 대국회, 국회 잘하라 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총회장 인사만 먼저 일어나서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대전회 사무총장 김성욱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이영규 총회장님이 있으셔야 되는데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대신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진행하시는 유석범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저희들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전면전 태클을 걸어왔다가 저희들하고는 싸움이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국가보훈처장 박순충 처장을 지금 물러나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활동이 정치 개입이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절대 굴하지 않고 22일도 현대사 교과서를 잘못 출판한 천재교육에 우리 전우들 3,000명이 가서 좌회편향 교과서 시정 및 베트남 참전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걸 각서로 공식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지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싫어도 좋다. 2002년도 6월 달에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 시 우리 센때 같은 윤종아 소령의 6명이 서해 앞바다에 북해에 남침해에서 침몰됐단 말이야. 그런데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김대중이는 일본으로 월드컵 구경을 하러 갔단 말이야. 이걸 반드시 써달라. 다른 건 안 써도 좋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쉴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실으라면 실컷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 보내는 통지나 예산 촉구 메시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300명의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을 대표로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지역대표나 정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안보로 상시 위협하는 북해와 대치한 상황에서 종북이념을 추정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 구모하며 그들과 내통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속된 국회의원 숫자도 6명이나 됩니다. 통진당은 2011년 창당 이래 국가로부터 100억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지원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368회에 걸쳐서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 중에서 360건을 수집하였고 이 중 국방과 관계된 자료가 60건에 이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국가 중요 정보를 고스란히 북한 정권에 제공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가 좌지우지하던 정당을 그대로 국회 안에 둘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권연대라는 미명으로 반국가 세력의 국회 진출을 방조한 데 앞장선 정당으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도 많은 책임을 있다고 봅니다. 작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세력과 종북 집단까지 끌어들였는데
그 와중에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손까지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았습니다. 소위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간첩 등 대공사범 3,535명을 사면 복권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석기입니다. 게다가 300명이 넘는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 가담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보상해 주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을 1인 독재나 일당 독재에 의한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추정하고 법질서를 부인하거나 침해하면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제도와 시장 경제 질서를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인 독재, 일당 독재인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통진당은 존재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입니다.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애초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인 정당은 현실적 위험성이 없더라도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JTBC 63.9%, TV조선 61.7%, 문화일보 61.1% 등 국민 여론도 통합진보당을 해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신문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반국가적, 반문리적인 통진당 해산에 국회의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십시오. 국민으로부터 무너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민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행동해야 할 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강창희 의장은 이 모든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 외유 중입니다. 이런 나라에 국회의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종 회장을 대신해서 이형규 성을 갈아서 죄송합니다. 김성욱 사무총장이 아주 연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러한 충정이 반드시 국회의원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시죠. 이번에 51개 단체, 앞으로도 아마 추가 신청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까지 저희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이때까지 애국운동을 하면서 최초로 모든 종교가 통합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애국 단체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서명운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간단히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시며 한준화 시민행동의 대표이신 서경석 목사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서명운동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부 모여서 취합을 해서 전부 우리가 얼마의 서명을 받았는지를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갖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125만 명까지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애국단체 총협의회 산하에 속한 큰 단체들, 자유청년대, 제한군인회, 상위군경회 등등 큰 단체들이 정말로 굉장히 크게 수고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천만인 서명 전자권 연기 천만인 서명운동 할 때는 교회의 서명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는 불이 붙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야 기독교 서명운동본부의 인적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한 달 후에 우리가 11월 20일경에 제2차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이 프레스센터에서 그때는 저기 국제회의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저는 3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네. 그동안에는 125만 명이 되기까지는 우리 제한군인회 등 애국단체들, 큰 애국단체들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각 지방에서 또 각 종교에서 교회에서 받는 서명이 그 다음에 뒷심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하느냐, 법무부가 해산 청원을 하고 나면은 6개월 내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한 6개월 후쯤까지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보고대회를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 숫자도 지금은 50여 개 단체입니다만은 앞으로 100개 단체, 200개 단체, 특히 지방의 모든 그런 애국단체들, 군소 애국단체들까지 다 동참을 하게 되면은 엄청